네, 여러분, 주중 챔피언스리그가 있죠? 벌써 조별리그 매치데이 5까지 왔습니다. 5일차까지 왔는데, 저희가 추리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번 주에 목 시술을 좀 받아요. 그래서 안 하기는 좀 그렇고, 좀 간략하게, 그래도 뭐 체크할 포인트만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아마 16강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왜냐면 그때 되면 좀 중요한 경기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매치업이 좋은 게 많아요. 토트넘이랑 올림피아코스 있고요. 그 다음에 레알 마드리드랑 파리 생제르맹 있고요. 발렌시아 대 첼시도 있고 바르셀로나 대 도르트문트도 있습니다. 네 경기를 해볼 텐데 간략간략하게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목이 좀 그 시술 받으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토트넘 대 올림피아코스입니다. 다 1차전 기억나시죠? 1차전 때 토트넘이 좋은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두 골을 먼저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골을 먹히면서 무승부를 했고, 많은 상황이 그 사이에 바뀌었죠. 토트넘은 감독이 바뀌었고 지베즈다 2연전에서 2연승을 거두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까지 갔다가 사실 지금은 16강 나가는 게 좀 무난해진 상황이에요. 무리뉴 감독이 왔다는 게 가장 큰 변화가 되겠는데 상황만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4경기 2승 2무인데 바로 직전 경기였죠. 웨스트햄전에서 좋은 경기 모습을 보여줬다. 네.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는 보완할 부분이 있었지만 12경기째 승리하지 못했던 원정 경기 승리를 했다. 무리뉴가 부임을 했는데 첫 경기 승리를 했다. 여러가지 남기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1차전 이게 아까 방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올림피아코스는 최근 4경기 1승 2무 1패. 자, 요 B조를 보면 바이에른 뮌헨은 이미 16강을 확정을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 그냥 나머지 경기들은 무난하게 그냥 뭐 힘을 크게 주지 않으면서 경기를 할 생각일 것이고, 이제 토트넘은 사실 이번 경기에서 승점 3점을 딴다고 그러면 승점 10점이 되죠. 지베즈다가 남은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한다 하더라도 토트넘의 승점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지베즈다가 바로 이번 라운드의 경기라는 게 자신의 홈으로 바이언을 불러들이거든요. 아무리 지베즈다 원정이 어려운 경기라 하더라도 토트넘도 이긴 바가 있고 바이언이 뭐 질 거라는 생각은 좀 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의 16강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죄송해요. 자, 뉴스랑 기록만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최근 22경기에서는 한 번밖에 무승부가 없는데, 뭐 이게 무승부가 한 번밖에 없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이 이겼느냐, 진 거 쪽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에서 굉장히 강한 팀이었느냐, 그건 아니었거든요. 지난 시즌에도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PSV,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 그리고 인테르 이렇게 한 조였잖아요. 인테르, 스팔레티, 찬우 형이 싫어하는 인테르가 바보 같은 짓을 하면서 토트넘이 올라가서 그렇지, 토트넘 지난 시즌에도 사실 떨어질 뻔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스 클럽이랑은 패하지 않았다. 뭐, 그리스 클럽이 원정길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빅리그, 이른바 우리가 이야기하는 빅리그의 4위권 팀이라고 한다면 지지 않아야 그래도 토너먼트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기록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자, 해리 케인이 국대 포함해서 이번 시즌 21경기에서 21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을 보면 해리 케인이 정말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파워만큼은 지금 보여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케인은 케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게 좀 주목해 볼 만한 역시 기록이겠죠. 손흥민 챔스 4경기에서 5골 1개 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엄청난 챔스의 사나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9년, 그러니까 이거는 18, 19 시즌, 그 다음에 19, 20 시즌을 포함해서 2019년을 얘기하는 건데 9골을 넣고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 스털링도 9골이에요. 챔피언스리그에서는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손흥민입니다. 메시보다도 호날두보다도 골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자, 은돈벨레는 사타구니 부상이고 베르통은 햄스트링 부상입니다.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서 테스트를 해본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테스트를 통과를 못했나봐요. 둘 다 명단에 들지 못한 거 보면. 아마 이번 경기에도 테스트를 해볼 텐데 이따 얘기하겠지만 베르통은이야 아마 선발을 차지할 가능성이 큰데, 은돈벨레가 이제 스쿼드에 들어왔을 때 이 선수를 무리뉴가 어떻게 쓰는지가 참 궁금하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올림피아코스 최근 챔피언스리그 원정 2경기에서 모두 다 지고 있고 리그 11라운드 진행 중인데, 올림피아코스가 뭐 그리스에서는 굉장히 압도적인 팀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 하면 또 생각나는 팀들 있죠. 파오크 혹은 PAOK, 여기나 뭐 아테네, AEK 아테네이죠. 네. 이런 팀과 함께 굉장히 인기팀인데 8승 3무 무패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챔피언스 리그라는 그 리그가 각 리그의 챔피언들이 오는 그 별들의 전쟁이라는 어떤 슬로건을 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경기도 수위 볼 수는 없다. 저희가 뭐 농담삼아 쥐조 같은 얘기하면서 여기 뭐 제낀다 다 뭐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재미삼아 그렇게 하는 거지, 어떤 팀들도 사실 상대하기 어려운 팀들입니다. 그러니까 올림피아코스도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팀이다. 근데 원정 두 경기는 보니까 무승부예요. 0대0 한 경기, 1대1 한 경기더라고요. 원정에서는 조금 비교적 약간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포인트만 체크를 해볼게요. 이번 추리뷰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저는 가장 궁금한 것이 이 베스트 11을 변화를 줄 것이냐, 그대로 갈 것이냐, 요거였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아마 오늘 내일 중에 올라갈, 저희가 오늘 11탄까지 찍었거든요. 13탄까지 진짜 나갑니다. 저희 거짓말 안 해요. 그 무리뉴의 전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한 해외 칼럼이랑 추널리스트를 섞어서 이야기를 한 바 있었는데, 그때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최근에 잘 나가는 팀들의 어떤 3, 2, 5 전술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풀백 한 명이 극단적으로 올라가서 전방에 있는 포워드 자원들이랑 일렬로 서서 백3, 그 다음에 투볼란테가 이걸 보호를 하고 공격 숫자를 많이 늘리는 거죠. 사실 축구가 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어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한된 공간 안에 어떤 팀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많은 선수를 집어넣느냐, 땅 따먹기 싸움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이 비대칭적인 많이 올라가는 풀백, 그리고 그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상대방 수비 사이로 침투시키고 어떤 배치시키고 넣어주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지난 무리뉴가 보여주던 토트넘이 이런 장면이었죠. 오리에가 극단적으로 전진을 했고, 그 다음에 오리에가 측면을 담당하다 보니까 루카스 모우라가 조금 인사이드로 들어오고, 해리 케인, 델레 알리, 그리고 손흥민의 측면에 배치가 되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델레 알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해리 윙크스와 에릭 다이어 더블 볼란테를 세웠습니다. 델레 알리가 이 자유를 받은 거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다만 문제는 이 다이어 폼에 대한 문제인데 썩 좋지 않았어요. 썩 좋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누구를 세우느냐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시소코를 넣기에는 시소코는 훨씬 더 전진성이 강한 선수고, 그렇기 때문에 이 4-2-3-1을 그대로 쓸 것이냐가 좀 궁금해요. 1차전의 베스트 11, 이거는 포체티노의 베스트 11이었죠. 그래서 이때 보면 토비가 오른쪽 풀백으로 나왔었고, 그리고 윙크스와 은돈벨레가 나왔는데 은돈벨레가 굉장히 전진을 좀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에릭센, 알리, 모우라, 이때는 사실 델레 알리가 폼이 지금만큼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릭센은 역시 그냥 그랬었죠. 그리고 해리케인, 그러니까 손흥민이 서브에 내려가 있었는데, 저는 일단은 믿음을 한번 준 이 스쿼드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혹은 여기에서 한 자리 정도, 뭐 시소코 정도로 바꿀 수 있는 거, 그 정도 이외에는 크게 변화를 줄 것 같진 않아요. 네. 자, 그리고 지난 1차전을 더듬어 보면 두 골을 먼저 넣었어요. 두 골을 먼저 넣었지만 되게 경기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이 수비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방금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단신 그 이선 자원들이 있습니다. 포덴세, 그 다음에 발비에나, 그 다음에 마수라스는 뭐 단신 아닙니다만,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빠르고 힘있게 전진해오고, 그 다음에 연계를 통해서 이델 패스니까 포덴세의 득점을 보면 역동적으로 파고 들어오는 장면이 보이죠. 근데 그때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 활동량과 압박 시퀀스가 없다 보니까 이 선수들을 마냥 그냥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거를 무리뉴가 얼마나 좀 잘 조화롭게 다시 재배치해 놓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사실 무리뉴의 어떤 장점이라고 그러면 이 단기전의 위력입니다. 그러니까 토너먼트, 이거 뭐 물론 아직은 조별리그이기 때문에 단기전이라고 볼 수는 좀 어렵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 무리뉴의 어떤 장점이 많이 발휘가 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무리뉴는 되게 저는 수동적인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상대방이 뭐 만약에 가위를 내, 그러면 이게 가위인가? 가위를 내요. 그럼 딱 묵을 내는 이런 어떤 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를테면 그런 거죠. 야, 너가 먼저 뭐 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전술을 딱 내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토너먼트에서는 오히려 수를 늦게 내는 사람이 우위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어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상대방 맞춤 전략을 잘 짠다, 그 다음에 수비 전략에 일가견이 있다, 그리고 용병술 잘 쓰는 거,
이 사람은 뭐 확실하게 딱 누군가 넣어주면 이 선수들이 어떤 새로운 공격 포인트를 만든다거나 전술적인 포인트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챔피언스리그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번이나 우승을 했죠. 인테르 때 세리아 클럽 최초의 트래블도 굉장히 했었고 그 다음에 포르투에서 챔피언스리그 0304 시즌이었는데 저는 그때 이때가 되게 멍한 해였던 걸로 기억해요. 유로 2004 그리스 우승한 것도 난 그때 당연히 체코가 우승할 줄 알았거든. 루치키랑 네드베드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모나코 대 이 포르투의 챔피언스리그였었잖아요. 다 이해가 안 갔어. 뭐야 얘네들. 그때는 저도 축구 본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이런 득보들이 올라왔나? 근데 엄청 잘하는 거야. 하여튼 그래서 챔피언스리그에서 무리뉴는 뭐 그런 어떤 느낌이 예전보다는 퇴색된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좀 기대가 된다. 자, 올림피아코스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포덴세와 발부에나 이 두 명의 이 2선 자원들 마수라스까지 근데 아마 기억하기로 165, 164인가 그래요. 근데 이 선수들은 정말 작은 거인들이죠. 발부에나 클라스는 다 아실 거고 포덴세 이게 스포르팅에서 아마 올림피아코스로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난 경기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활약을 했습니다. 이 선수들을 좀 잘 막아준다면 개인적으로 저는 뭐 토트넘이 어렵지 않게 이 경기는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승점 3점을 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승점 3점 따면 16강 가니까 마지막 매치데이 6에서는 조금 로테이션을 돌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그래도 주목해 볼 만한 이름? 좀 부르기가 좀 그래요. 지현이 형이 부르는데 조세사,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파리 대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이번 출입비는 간략간략하게 하는 거니까 지나가시는 길에 잠깐 뭐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 지하철 기다릴 때 살짝 이런가 보다. 네. 그 다음에 우리 특집은 또 이번 주 내내 나가고요. 주원이 형 추널리스트 요즘 필 받았거든요. 이번 주도 많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본 영상 많이 즐겨주시고 요거는 간략하게 그냥